무딘 감성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빛깔이 온통 회색빛입니다. 시절은 평화로운 듯한데 어딘가 모르게 느슨해진 삶의 모습들이 자꾸만 발길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1만 보 걷기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어봉산 첫 번째 고개를 올라 2주차장 쪽으로 하산하여 집으로 오는 코스인데요. 제법 운동 효과가 큽니다. 발걸음 수로는 약 7,500보, 거리는 5.3km 정도가 됩니다. 체중도 지금 5kg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인지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오봉산 초입 가파른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고요. 예전에는 가빠오던 숨참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 봅니다. 쉼 없이 중단함 없이 계속 이어지길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김정수가 들려줍니다. 내 마음 당신 곁으로.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나던 눈동자 위에 흐르는 한 줄기 눈물 때문에 이 마음 차가운 바람 불어와 떨어진 낙엽이 되었네. 잊으려 애를 써봐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이 마음 영원히 함께 타오르는 사랑의 촛불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수많은 미련이 나를 잡지만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지나간 추억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소리 없이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의지가 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종시 마루문학회에 계시는 몇 분의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마루문학회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시인들 중에서 진보적이고 외향적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인들이 모여 시를 발표하고 문학성을 키워가는 세종시의 소중한 문학단체입니다. 거기 소속된 시인님들을 다는 모르지만 몇몇 시인님들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라 책 속의 이름들이 낯설지가 않네요. 제가 아는 시인들 중심으로 한 분씩 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이은봉 시님의 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을 피운다. 이은봉. 풀들은 어디서든 꽃을 피운다. 보도블록 위에서도 바위 틈에서도 풀들은 꽃을 피운다. 끊임없이 새 생명을 피우는 풀꽃들. 새 생명을 피우기 위해 풀꽃들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서로 경쟁하는 것은 풀꽃들만 아니다. 사람들도 지치지 않고 경쟁한다. 새 생명을 피우기 위해 사람들도 꽃을 피운다. 어디서든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피우는 꽃은 정치꽃, 정치꽃은 선거, 여기저기 벌써 또 선거꽃이 피고 있다. 다시 피우기 시작하는 선거꽃, 뾰족뾰족 선거꽃이 봉우리를 내미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어디서든 꽃을 피우는 꽃들을 보며 사람들의 삶을 그 속에서 살펴보고 있네요. 시를 읽으며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사는 사회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은봉 시인께서는 세종시 출신이시며 창작과 비평을 통해 문단에 등단을 하셨고 풀꽃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지금은 광주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또 한 번의 시를 봅니다. 성배순 시인의 시 검은 비닐봉지라는 시입니다. 검은 비닐봉지. 성배순. 붉은 고구마 뿌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응애 지상으로 올라온 흙이 덕지덕지 묻은 비닐봉지 하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애초부터 생각이 없는 듯 바람에 몸을 맡기고 펄렁펄렁 뒹굴어 간다. 나폴나폴 나비 흉내도 내보고 푸드득 새 날갯짓도 해보며 나무 꼭대기에 앉는다. 썩은 혹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는 몸뚱이 빵빵하게 초록바람을 한가득 먹는다. 다시금 웅덩이를 지나고 골목 귀퉁이 노란 쓴박이 꽃을 피운 개똥 옆을 지날 때 비로소 부풀었던 몸뚱이가 피시식 움츠러든다. 그리하여 개울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다. 질기디 질긴 몸뚱이를 푹 담가보는 것이다. 시가 참 맛있습니다. 뒹굴던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공중제비를 하듯 날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는 듯 생동감 있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앉았다가 결국에는 개울물에 머리를 쳐박고 마는 검정 비닐봉지. 요즘 이런 풍경을 자주 봅니다. 무심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인데요. 어쨌거나 사람이 버린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리다가 길가 혹은 도랑가에 머리 박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배순 시인은 2004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나오셨고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많은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연자 수은등.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오색불 깜빡이는 이 가을이를 잊으셨구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유준하 시인의 시 두레박을이라는 시입니다. 두레박을, 유준하. 도르래가 걸린 우물은 원형으로 까마득 어둡고 깊었다. 보름달처럼 빛났고 하얀 구름 한 덩이나 티 없는 파란 하늘이 고여 있었다. 거기서 9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우물은 웅웅 응어리져 울었다. 도르래를 굴려 퍼올린 물에 얼굴이 주름진다. 깊고 어두워 두레박을 바라보고 기다리던 나를 마시고 나니 70살의 얼굴이 바가지에 남았다. 목구멍을 넘어오는 응어리진 눈물이 남아 있었다. 옛날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두레박 달린 공동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곳은 동네 하나가의 쉼터였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정보교환 장소였으며 아픔을 나누던 그런 곳이었지요. 유준하 시인은 2003년 불교 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현재 충남문협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이선행 시인의 시 올리브 나무와 사하라 사막과 그 남자라는 시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사하라 사막과 그 남자, 이선행. 이국만리 낯선 땅 톨레도에서 세고야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끝없는 올리브 밭을 보며 사하라 사막이 떠오른 것은 뜬금없다. 푸르고 단단한 잎을 가진 저 올리브 나무와 비쩍 마른 회색 선인장 점점이 박힌 사하라를 엮는 것은 아무래도 어거지다. 아니다. 가도 가도 끝없다는 것. 지평선까지 펼쳐진 망망한 풍경이 아련히 닮은 꼴이다. 저 아득한 지평선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온다. 각 잡힌 어깨가 결연하여 차라리 서글퍼 보이던 남자. 척박한 구릉에서도 다닥다닥 열매를 맺고 망망한 지평선을 무작정 걸어 자신의 길을 만들고 마침내 그 길 위에 푸른 영토를 일군 남자. 그러고 보니 올리브 나무와 사하라 사막과 그 남자도 충분히 닮은 꼴이다. 이 풍경쯤에서 나는 훌라멩고의 황홀경에 빠져 깃털보다 가벼이 하늘로 날아오르던 나는 스스로 지은 수많은 질서와 요구와 기대와 섬김의 그물을 찢고 도망치듯 떠나온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나는 올리브 나무와 사하라와 그 남자의 땅에 하루루 내려앉고 말았다. 여행을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그 속에 새롭게 느낀 포근함을 가슴에 담아오셨네요. 참 좋습니다. 이선행 시인은 2012년 시선으로 등단하셨고 내게 할당된 사랑이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종숙 시인의 나이테라는 시입니다. 나이테, 이종숙. 횡으로 잘려진 세월에 주름마다 새겨진 무늬. 따순 기운에 꽃 피웠을 계절 끝에서 가혹한 추위를 이겨낸 흔적까지 곡선을 이루어 돌고 있다. 여기 넓은 테두리는 세상 몰라 마냥 즐겁던 유년이었으리라. 좁은 이곳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즈음이었으리라. 삶의 문턱에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밖으로 반복되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가슴으로 와닿는 아득한 기억, 후를 털고 일어선 자리마다 눈물꽃 피어 과거를 밀어낸 흔적 가득하다. 살아낸 만큼 한 줌의 삶이 노을빛 붉은 추억 너머로 그루터기에 역력히 박혀있다. 저도 삶의 문턱을 하나씩 건너며 쌓여온 흔적들을 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자기 삶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있나 본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지난 흔적을 털어내려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려는 몸부림을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시를 음미합니다. 이정숙 시인은 2017년 문예춘 추로 등단하셨고 세종시 낭송예술인협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분의 시를 봅니다. 임비호 시인의 목수일기 41이라는 시입니다. 목수일기 41 반환소송 임비호. 목수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가 예수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예수는 큰 세상을 지었기 때문이리라. 가장 높은 하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듯이 세상의 낮은 자리 삶을 살면서 보이는 새 하늘로 지은 세상입니다. 이제까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세상이지요. 높은 자리 사람들처럼 부활의 영광만 쳐다본다고 저절로 생기는 세상은 아니지요. 세상의 낮은 자리 삶과 한 짝을 이루어야 가능하지요. 하여 이제 높은 자리 사람들이 지어버린 낮은 자리 삶을 살았던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달라 이 세상에 소송을 걸어옵니다. 낮은 자리에서 본 하늘로 큰 세상을 지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주세요. 임비호 시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십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일상을 목수일기라는 시로 연작시를 쓰고 계시는데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과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시의 한 줄 한 줄이 공감이 갑니다. 1997년 연기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시집으로 금강술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인들의 시를 차분하게 감상할 기회를 만들다 보니 나의 시에 대한 시선이 다양하게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커다란 북을 치듯 우렁찬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듯 평온과 포근함이 나를 위로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창밖의 여자.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하는가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깊은 잠속에 빠진 듯 시를 쓰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생각이 정체되고 자꾸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탓에 먼저 써두었던 시를 살펴보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세종 시마루 회원님들 시를 감상하면서 그 생각의 목마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를 소개해드리며 그런 생각에 좀 더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진영대 시인의 촌농이라는 시입니다. 촌농, 진영대. 돌탑 아래 촛불이 꺼진 자리 작은 탑이 새로 생겼다. 불이 꺼지고 촛물로 쌓은 탑. 저 탑을 굳이 농이라고 불러야 한다니 누군가의 소원이 쌓인 것이라면 천불천탑이라 불러도 될 것을 구름덩어리라고 불러야 한다니 나도 어딘가에 오랫동안 쌓아 올린 탑이 부스럼딱지만 같은 것이다. 돌탑 아래 녹아내린 촌농을 보고 쓰신 듯 그런 시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시는 탄생합니다. 읽으며 저도 공감 가는 시입니다. 초가 녹아 흘러내릴 때 그 뜨거운 심정으로 사위를 밝히는 촛불. 무언가 뭉클거리는 것이 가슴에 소용돌이 칩니다. 진영대 시인은 1997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셨고 술병처럼 서있다 외 여러 권의 시집을 발표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최광 시인의 가을 독서법이라는 시입니다. 가을 독서법, 최광.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달라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백로가 지나서도 햇볕이 가득하다. 후미진 도랑가에 엽기도 발그라하게 볼을 밝히고 다보록하게 돋아나는 들깨 꽃송아리들, 자잘한 흰 꽃들이 쌀랑눈처럼 붙어있다. 그 깨알 같은 꽃송이마다 벌들이 모여 공들여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전의 글씨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글을 읽고 있다. 시 속에 오롯이 가을이 들어앉았네요. 아우성치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씩 들어앉은 가을의 흔적들을 가지런히 모아 글을 읽게 만듭니다. 단아하고 예쁜 시입니다. 수많은 시인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색깔로 써내려간 아름다운 시들. 오늘도 그런 시들을 즐겁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시를 즐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를 읽고 쓰는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를 읽고 쓰되 편협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각자 시의 색깔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닌 좋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으로 시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를 잘 쓰네 못 쓰네 하며 편가르기와 쓸데없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시가 중요하면 남의 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종 시마루 시인들의 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는 임동천 시인의 칼럼 오래된 역사를 발굴하며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글 속에 중심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부릅니다. 어찌합니까? 그리고 희승연의 남몰래 피는 꽃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멀어지는 그대 모습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 고이고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못 놓아옵니다. 가슴 시린 사랑을 마음에 묻고 떠나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남겨진 나는 무슨 죄입니까? 사랑이 죄가 됩니까? 상처로 얼룩진 사랑 지워도 지울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내 안에 그대를 그리움에 목이 메여 소리쳐 당신을 불러보지만 힘이 돌아서 당신 마음을 돌릴 순 없네요. 가슴 시린 사랑을 마음에 묻고 떠나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남겨진 나는 무슨 죄입니까? 사랑이 죄가 됩니까? 상처로 얼룩진 사랑 지워도 지울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내 안에 그대를
나 몰래 피는 꽃은 향기도 부끄러워서 꽃잎에 맺힌 이슬은 수줍은 눈물이었나. 미움도 그리움도 세월 속에 웃어버리고 사랑에 울던 남자도 이별에 울던 여자도 웃으며 눈물 짓는다. 바람 속에 오늘도 나 몰래 피는 꽃이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임동천 시인은 한국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세종시 지회장을 역임하셨고 시집 아픔에 익숙한 월요일과 수산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동천 시인의 오래된 역사를 발굴하며 속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무랬던 시기에 벌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건국 초기에 어지러운 사회 현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와 유해 발굴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세종시가 들어서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과 그 속에 사연을 담아낸 이야기라서 마음속에 아릿한 슬픔과 분노를 담아 읽게 되네요. 어느 나라나 사회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명제겠지요. 자, 여기에 임동천 시인이 쓴 보도연맹이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찍으라고 해서 살자고 찍은 손도장, 숨통 옥맨 올가미가 되고 느랭이 꼭에 재판 없이 즉석 총살당한 착하디 착한 서방 잃고 우리 이모 예쁜 이모 아들 하나 딸 둘 달고 아들 둘 딸린 제처짜리 찾아가네. 우리 이모 고운 청춘 꼬부랑산 넘어 살림길로 꼬부라져가 죽은 듯이 일만 하고 사는데 라면서 쓰신 보도연맹의 시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시절 어렵게 살았던 시골 촌부들이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진월북하거나 겉으로는 전향한 것처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이 글 속에서 생생합니다. 여기서 연기의 옛 지명이 두잉지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느랭이 고개라는 곳이 있었고 이 지명의 한자음이 눌왕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느랭이 고개는 고정리에서 장기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도가 만들어진 후에는 셋고개라 불리던 그 어디쯤에서 이유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정부를 믿고 전향했거나 국가 시책을 따랐던 양민들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의 검속이 되었고 무고한 양민들은 이렇게 희생되었다고 하네요. 임동천 시인의 글 속에 있는 시 하나 소개합니다. 다시 7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시 7월. 오래됐고 무겁고 어둡고 잊혀졌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아픔은 잡목들의 혈관을 타고 올라 눈을 베일 것 같이 푸르고 푸른데 산 8부 능선으로 68년 된 이념의 두께는 겨우 50cm. 썩지 않은 낡은 슬픔이 곰정 고무신으로 드러나고
흙이 되어버린 살과 뼈와 영혼을 뚫고 지나간 애무한 탄피가 퍼렇게 녹이 슬었다. 은곡에 이름도 없는 능선 위로 밤마다 달이 젖어 있었다. 혼도백도 자리 잡지 못한 이 땅 이 하늘, 묵묘 하나 없는 산의 팔부능선 위로 늘 달무리진 하늘. 세상이 이렇게 무심해서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만 가서는 유구한 권력이 무고한 진실을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아픔은 치유되어야 하며 슬픔은 따뜻이 씻어내야 한다. 다시 7월에는. 시를 읽는 마음이 먹먹합니다. 지역 어르신의 구슬과 참여로 어렵사리 일부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다하지 못한 발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픈 역사는 그것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춰내서 다시 상처를 만들지 말고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세종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으로 돌려 비방하고 증오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런 겁니다. 좋은 역사도 우리 것이고 아픈 역사도 우리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역사를 들춰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세종시마로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다 보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 기억해도 좋을 내용이면 귀담아 들어 기억해 주시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 생각되시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끝곡으로 김현숙 스리살짝, 그리고 이혜미 넝꿀째 걸러온 당신, 김혜연 화난 여자,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게는 너무나 멋있는 남자, 내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대는 내 맘에 쏙 들어. 가끔씩은 종일 투정해도 내 어깨를 안아준 그 사람. 슬쩍쿵 슬이 살짝 다가와 단 한 번 윙크에 난 끌려버렸어. 슬쩍쿵 은근슬쩍 다가와 내 맘을 사로잡은 그 사람. 슬쩍쿵 슬이 살짝 다가와 달콤한 키스로 날 빠져버렸어. 슬쩍쿵 은근슬쩍 다가와 내 맘을 사로잡은 그 사람. 내게는 너무나 멋있는 남자, 내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대는 내 맘에 쏙 들어. 가끔씩은 종일 투정해도 내 어깨를 안아준 그 사람. 슬쩍쿵 슬이 살짝 다가와 단 한 번 윙크에 난 끌려버렸어. 슬쩍쿵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한두 일은 나에게 등불이 돼준 당신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사람아 나를 데려가주오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최고로 만들 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 온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한두 일은 나에게 등불이 돼준 당신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사람아 나를 데려가주오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최고로 만들 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뜨겁게 맹세해놓고 몇 년 됐다고 다른 여자의 공문을 쫓아다녀 진짜 오해야 정말 잘못 본 거야 눈 뜨면 거짓말이야 믿고 싶지만 참고 싶지만 이번엔 딱 걸렸어 못 나갈 때 바리바리 걷어서 인간 만들어놨더니 먹고 살